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다만 코스피 현재 구간 8,150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만회하면서 회복을 해주려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나 1,100포인트를 향해서 저점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이렇게 변동성 커지고 있는 장세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면서 두 종목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레버리지 ETF 상품, 그것도 이제 사실 ETF라는 게 F가 이제 펀드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원래 사는 게 ETF인데 이게 단일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개별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고위험 상품이다라는 점을 일단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아마 어제부터 아니면 출시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 레버리지 ETF, 특히나 단일 상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내 자금을 넣기에는 좀 아직도 불안한 면이 많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들으면 이게 사실 체감이 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20% 빠졌다가 20% 오르면은 한 마이너스 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레버리지 ETF, 그것도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라면 16%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산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움직이는 건데 삼성전자가 제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이게 사실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이 운용사에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기 전에 네.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시뮬레이션상으로는 일단 돌려봤을 때 굉장히 좀 손실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도 이 ETF 상품이 특히나 단일 종목 ETF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생겼을 때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ETF 상품은 2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 오르면 2% 올라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 마감 전에 2%를 맞추기 위해서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장 막판에 많이 이제 변동성이 많이 생기고,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종목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밀렸던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ETF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적으로 좀 변동성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론 방향성이 우상향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바닥으로 갔을 때 하향으로 갔을 때 방향성이 그러면 엄청나게 또 계좌가 또 녹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사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반 주식 요거를 일단 최대한 많이 깔아 놓으시고 요거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요 정도는 ETF를 넣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코어 자산이 ETF로 가버리면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생겼을 때 상당히 손쓰기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더 많이 비중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는 일부 비중만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의 그 상승하고 하락 후에 다시금 제자리를 찾더라도 손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레버리지 ETF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천장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상승하는 기세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대형주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코스닥의 소외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당분간은 대형주 쪽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늘리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수급적인 상황 때문인데,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미국 대비했을 때 네. ETF라든지 이런 쪽의 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 자금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물론 첨단 산업이나 이런 쪽을 투자하는 어떤 ETF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ETF는 대형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펀드를 만들 때 당연히 대형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ETF가 거의 열풍 수준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분간 이 ETF의 열풍이 식지 않는 그 선까지는 대형주 비중을 최소한 50% 이상은 가져가고 나머지를 코스닥으로 가는 게 좋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도 섹터를 했던 섹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있었지만 조선, 방산, 뭐 원전,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수급 쏠림으로 해서 특히나 ETF가 출시되면서 반도체를 쏠렸을 때 이들 종목들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좀 담아볼만하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소부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소부장 쪽 그전에도 사실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나머지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자금이 더 쏠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ETF 안에 편입이 되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장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소부장 기업들 물론 반도체 업황이 초호황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수익이 좋기 때문에 천천히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좀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소부장도 다시 한번 키 맞추기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만 실적만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밸류체인 속에서도 뭐 1차 벤더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TSMC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종목인지 정도는 확인하신다면 지금은 뭐 저가 매수를 조금씩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심텍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심텍 같은 경우에는 대응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네.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똑같아요. 반도체도 사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네.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이 시장이 굉장히 네. 급속도로 커지면서 가장 수혜를 본 게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역시나 쇼티지를 겪고 있는 게 지금 심텍과 같은 기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기가 사실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뭐 심텍이라든지 TLB라든지 최근까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네. 안 팔리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눌릴 때마다 담는 게 좋다. 그래서 심텍도 지금 밀리고 있지만 21선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밑꼬리 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급속하게 우리가 뭐 매수를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바닥을 만들고 양봉을 만들면서 조금씩 반등이 눈으로 확인이 될 때, 그럴 때는 담아볼 수 있다.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게 속캠이라는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때는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심텍이 속캠 관련된 기판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까지 업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도 좋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단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거기다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까지도 잘 하고 있는 네. 회사다 보니까 일단 대장주로서 삼성전기와 그다음에 심텍 이렇게 눌렸을 때 조금씩 담아보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있을 때는 한 번에 담는 게 아니라 분할로 최소한 4분할 이상으로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어서 전력, 설비, 기기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1분기에도 놀라운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전력, 설비 쪽 테마인데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지금 사실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기기 쪽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반도체로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좋은 섹터들이 지금 다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더 성장률이, 실적 성장률이 더, 이익 성장률이 더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수급 쏠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된다면 살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고민했을 때 전력기기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섹터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3사가 지금 수주 잔고가 40조가 넘었거든요. 네.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거의 5년 동안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는 건데 그 5년 동안은 지금 계약한 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만큼 실적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력기기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AI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죠.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을 너무나도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가 많이 빨리 된 국가다 보니까 노후된 전력 설비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력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 교체 시도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만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수요는 너무나도 많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최근에 아마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1등이고 조선도 미국보다 우리나라 잘하고 전력기기도 우리나라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고압 변압기인데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기기는 미국이 자립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80%를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쓸만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군데가 없거든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안보 문제 때문에 이제 거래를 잘 안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산일전기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LG일렉트릭 모든 기업들이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관세 문제가 많이 생겨서 관세 충격 받는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력기기 쪽은 이미 그 리스크가 굉장히 미리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FOB 계약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00가지만 제품을 보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가는 고객사가 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관세 문제도 없고 일단 당분간은 실적 감소도 없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21선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온다면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 한번 단기 매매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일단 실적이 나오는 전력기기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좀 MLCC 기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 MLCC 관련된 기업들 오늘도 시장에서 정말 강하거든요. 네, 지금 접근이 가능할지 좀 그리고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는 사실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ETF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도 한 22% 정도 급등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기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13% 정도 네.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도 AI 특수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쇼티지가 점점 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심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MLCC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사마콘덴서라든지 가동률이 다 10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전통적으로 MLCC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공장을 100% 돌려서도 지금 수요자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가 온다고 하면 더 많은 주문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쇼티지라는 단어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에서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을 보내신 분들 중에 내가 투자한 종목이 쇼티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일수록 항상 좀 안심이 오는 네.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고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MLCC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까지 본다면 마진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는 아직 뭐 끝나지 않은 흐름이고 주가가 어제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상승해서 끝났고 지금도 13% 정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다음에 기판 쪽 이 두 개 전부 다 대장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삼성전기고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둘 다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는 기본적으로 약간 코어 자산으로 좀 넣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도 좀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일단 비중을 너무 넣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스럽죠. 만약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20% 내 안쪽으로 비중을 넣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좀 코스닥에서 어제보다 좀 특이한 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이 조금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펩트론 그리고 D&D 파바텍과 같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좀 커지고 있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게 한은이 이번에 금리 동결했고 어쨌든 하반기에 매파적인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실 미국도 금리를 연준이네. 지금 동결은 뭐 기본일 것 같고 네. 인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였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매력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도 기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적이 쌓인다는 거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안정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 D&D 파마텍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었고 네. 오늘도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죠.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는 한 16% 올랐다가 지금 한 9%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임상이 잘 나왔습니다. 임상 이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는데 지금 D&D 파마텍뿐만이 아니라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처럼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임상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로열티 문제로 조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로열티 관련된 이슈는 이제 거의 소멸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계약했던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기술 수출할 때는 계약할 때 조건이 좀 이렇게 유리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 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신뢰성이 쌓이면서 점점 더 로열티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대장주였던 알테오젠, 지금처럼 저점을 만들고 이제 반등 초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많다 하면서 알테오젠 이야기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평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